자, 봐봐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인데 이 수열 파트는 어디서 배웠니? 수학 1에서 배웠고 극한은 수투에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수열의 극한은 안 배운 건 아니야. 다 배운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되는 수열의 극한 내용은 매우 쉽다. 매우 쉬워. 그래서 수열의 극한 파트 딱 오늘 첫 수업은 수업을 들으면 미적분? 할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 진짜로. 그래서 수열의 극한 파트는 뭐가 이렇게 쉽지? 원래 미적분 어렵다고 했는데 별거 아닌데 딱 요런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 쉽냐면 등비수열의 극한 활용 문제 전까지 좀 쉬워. 그러다가 등비수열의 활용 파트에서 도형이 나오면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또 활용이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넘어가고 삼각함수의 극한 넘어가고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하고 뭐 이렇게 백악공식, 반각공식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공식이 무지하게 많아지거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미적분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해. 머릿속에 공식을 학원 올 때마다 머릿속에 공식을 한 10개씩 집어넣는데 오늘 10개 집어넣으면 다음 시간에 또 10개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면 또 10개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면 또 10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미적분 공식이 너무 많아서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우리가 미분을 배우면 그냥 미분법 하나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근데 미적에 나오는 미분은 지수로그의 그 미분이 다 달라. 얘를 미분하는 거랑 얘를 미분하는 거랑 얘를 미분하는 거랑 싸그리 다 달라. 그러니까 미분하는 게 다르니까 적분하는 것도 다 다르겠지. 그래서 그리고 사인 x를 미분하는 거랑 코사인 x를 미분하는 거랑 탄젠트를 미분하는 거랑 시컨트를 미분하는 거랑 다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수투에서는 하나를 외워서 이해하면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미적분은 왜 너희를 힘들게 만드냐면 하나를 외워서 응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다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암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이래. 암기하는 게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별로 없어도 너희가 한 바퀴를 쭉 다 돌면 앞에 거 뚝 잘라갖고 저 멀리 보냈잖아. 그런데 얘는 암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다시 보면 내용은 알겠어. 내용은 알겠어. 근데 문제는 안 풀려. 왜? 공식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여기 미적분 파트는 나중에 선생님이 별도로 공식집을 줄 거야. 공식만 딱 정리된 걸 다 줄 거고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봐봐. 일단 우리 수열의 극한을 하기 전에 함수의 극한을 좀 보자고. 봐봐. 함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나? 리미트 x가 a로 갈 수도 있고 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그때 여기에 어떤 함수 fx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래서 x를 a로 보내거나 x를 무한대로 보거나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녀석이 어떤 값 알파, 어떤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면 이때 우리 얘를 뭐라 불렀지? 수렴한다라고 불렀고, 이 녀석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부르고, 이 두 녀석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불렀었지. 그리고 이제 발산이라는 녀석에 우리가 또 다른 녀석이 있었잖아. 극한인데 좌극한은 우극한이 어떤 값으로 가긴 하는데 이 얘네들이 서로 달라. 그럼 수렴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걔를 발산이라고 불렀단 말이지. 그지? 자, 함수에서는 그래. 근데 함수에서는 너희가 알겠지만 이 함수에서는 요 x라는 녀석의 범위가 어떤 범위냐면 실수의 범위야. 그러니까 x의 범위가 1부터 2 사이 그러면 그냥 1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x를 a로 보낼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x가 1로 간다 그러면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실수니까 1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들이 자꾸 생겨나. 내가 어떤 숫자를 얘기해도 내가 1이 있어 여기에. 그럼 내가 1.5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현이가 선생님 1.4. 아 그럼 난 1.3. 수현이가 1.2, 1.1 이러면서 자꾸 1에 가까운 숫자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자꾸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실수니까 어떤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매우 많은 숫자가 있어서 점점 가까운 숫자를 얘기할 수 있어. 끝없이.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수열이라는 녀석은 2학년 때 배웠던 걸 생각해봐. A1, A2, A3 이렇게 가는 녀석이지. 그러니까 항의 번호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내가 얘를 n번째 항을 내가 an이라고 하면 수열에서는 얘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고 지금 우리의 목적은 얘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쭉쭉쭉 보내볼 생각인 거야. 그래서 얘가 끝없이 가게 되면 그러면 저 수열의 값은 어떤 값을 갖게 되지? 라는 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따라서 우리는 요 녀석을 극한으로 표현해 보면 리미트 항의 번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때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은 무슨 범주에 있어? 자연수의 범주에 있게 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놓고 생각을 하는 녀석이라면 수열의 극한은 저 정의역의 범위를 자연수에 국한되어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n이 3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런 건 물어볼 수 없어. 3에 가까운 숫자가 없어. 그냥 3밖에 없거든. 맞지? 그러니까 n이 5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런 거 없어. 그냥 5번째 항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물어봐. 마이너스 무한대 돼? 항의 번호는 무조건 양수야. 마이너스 첫 번째 항, 마이너스 두 번째 항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의 요 녀석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얘가 a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다 했었으니까 함수 입장에서 보면 뭐만 살펴보겠다는 얘기야 지금부터는? 요 녀석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보다 약간 더 쉬운 내용이야. 맞지? 근데 이 두 녀석의 차이를 한번 볼게. 봐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갈 때 fx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라고 써놓고 요 녀석은 내가 x분의 1이라고 잡고 요 녀석은 내가 n분의 1이라고 잡아볼게. 이렇게 내가 요 녀석 이 두 개를 그래프상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x를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를 따라서 어디 한없이 가까이 가지? x축이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0이란 말이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은 얘가 원래 실수 전체인데 그 중에 실수 중에 뭐만 딱 갖고 와서? 자연수만 갖고 와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가지. 결국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이 녀석은 누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얘가 한없이 커지면 결국 이 그래프를 따라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 수열의 극한이라는 요 녀석도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의 극한을 살펴보듯이 살펴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가 끝없이 가면 어디로 가지? 만 살펴보면 되니까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맞지?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n이 자연수일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녀석 우리가 뭐라 부르지? 일반항이라 부르지. 일반항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야. 자, 우리 문제를 좀 풀면서 볼까요? 자, 어디 갔어? 자, 자, 너희 입장에서는 문제를 몇 번을 풀어보면 될까요? 자, 여기 걸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 자, 필수제 1번. 자, 필수제 1번 봅시다. 자, 수열 AN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 달래요. 그럼 봐봐. 내가 n분의 1이라는 일반항이 있어, 이렇게. 이 녀석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 달라는 얘기는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요 녀석 값이 궁금한 거거든? 맞지? 그냥 근데 우리 이 수열의 본질은 이런 거였나? 수열의 본질은 수들을 나열하고 거기 안에서 규칙을 찾는 거였지, 이렇게. 규칙을 찾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아,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 가다가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런 내용 배웠던 거 기억나나 몰라? 극한에는 부정형과 확정형이 있는데 부정형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0 곱하기 무한대 꼴 이렇게가 부정형이고 확정형은 이런 거지. 분모가 무한대일 때 분자가 상수면 얼마? 0. 분모가 0 플러스 실제 0은 아니고 무한소라고 불러지는 0 플러스일 때 얘가 어떤 상수면 얘는 요 녀석의 값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정해져 있는 거지. 맞지? 그리고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면 얘는 여전히 무한대. 이런 녀석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우리는 요 녀석의 값이 얼마인 걸 확인할 수 있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점 키워보면 결국 이 그래프를 따라서 X축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 의해서 아, 너가 0이네? 라고 구할 수도 있어. 어려운 내용 없지, 그지? 자, 두 번째는 AN이 N 플러스 1이래, 이렇게 N 플러스 1. 그럼 이 녀석도 내가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보면 2, 3, 4 쭉쭉 가다 저 N에다 어디까지 집어넣어보고 싶은 거지? 무한대까지 넣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이게 얼마야? 무한대. 얘는 확정형이잖아. 아, 그러니까 넌 무한대로 발산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니면 내가 얘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하고 싶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그래프를 내가 이제 n을 이렇게 보내보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계속 커지겠지? 그러니까 아, 너 무한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 괜찮죠? 자, 두 번째는 세 번째.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래. an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래, 이렇게. 실려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돼? 2 넣으면 마이너스 5. 쭉 넣다가 내가 여기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1인 거지, 이렇게. 우리 이런 거 그지? C 곱하기 무한대 하면 얼마지? 이게 무한대잖아, 이거. C가 실제로 0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녀석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로 확인하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자, 우리 필수제 1-4번을 풀기 전에 이런 녀석들도 좀 확인하고 갑시다. 이런 녀석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봐봐. 리미트 AN이 있고
뭐가 있고? 리미트 an이 있고 요 an의 자리에 어떤 특정한 값이 올 때를 한번 살펴볼게. 여기에 상수 c가 올 때랑 여기에 n이라는 1차식이 올 때랑 여기에 n분의 상수라는 어떤 식이 올 때랑 여기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지수식이 올 때랑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이랑 마이너스 1의 곱하기 n분의 1 이런 녀석들을 좀 살펴볼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항상 여기에 리미트 an이 3이라는 얘기는 모든 항이 그냥 다 3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계산 결과가 3이라는 건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모양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언제나 같은 값.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이 녀석 입장에서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n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무한대가 된다는 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래프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녀석이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무한대로 가. 이 녀석은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확인 안 해도 되겠지? 자, 이 녀석은 얘는 n이 1일 때는 얼마야? 2일 때는? 3일 때, 4일 때, 5일 때. 내가 얘를 함수처럼 그래프로 연결해보면 이런 그래프지. 맞지? 그럼 이런 녀석은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이 짝수일 때는 1이고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낼 때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는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처럼 어떤 특정한 두 개의 값을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런 녀석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불러요. 어떤 특정 두 개의 값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녀석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얘를 우리가 일반 진동이라고 부르고 고등학교에서는 요 녀석만 진동으로 인정. 고등학교에서는 요 녀석만 진동으로 인정. 오케이? 얘만 진동으로 인정하고 근데 내가 지금 요 녀석하고 얘를 왜 해놨냐면 얘도 한번 볼게. 요 녀석을 내가 하게 되면 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든? 맞지? 얘도 지금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맞지? 얘도 원래 잠깐만 얘만 먼저 보자.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치? n을 무한대로 보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발산이니까 얘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면 얘도 진동이야. 진동이고 요 녀석을 우리가 발산형 진동이라고 불러.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의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야. 고등과정의 얘는 그냥 발산이야. 진동이라고 안 불러. 얘가 진동? 얘는 그냥 발산인 거야. 엄밀히 따지면 발산형 진동이지만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됐고. 자, 이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요 녀석의 그래프는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는
4분의 1 뭐 이런 식인 거잖아. 맞지? 내가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게 되는 녀석일 거야. 맞지? 얘도 양수 음수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니까 얘도 엄밀히 따지면 진동은 맞지. 근데 얘는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되는 녀석은 우리가 수렴이라고 불러. 근데 얘도 원래는 진동이 맞아. 무슨 진동이냐면 수렴한 진동이 맞아. 근데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진동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얘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진동하면 발산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어떤 그래프가 진동하면 얘에 대한 이야기. 진동하면 발산이다. 맞는 말. 근데 그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틀린 말이야. 얘 때문에.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얘를 진동으로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오케이? 안 보니까 진동이면 발산이야. 오케이? 자,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꺼냈냐면 너희 이제 1번에 4번을 보시면 자, 1번에 4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코사인 n 파이 이런 녀석 나왔잖아. 그럼 이제 내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코사인 파이 다 까먹었어. 코사인 파이 단위원 1 넣으면 파이. 난 무슨 좌표 봐야 돼? 코사인 무슨 좌표야? X좌표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얘 뭐야? 진동이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 발산. 오케이. 발산. 오케이? 자, 발산. 자, 이 진동이 나온 김에 우리 요런 녀석들도 한번 살펴보자. 진동이 나온 김에 요거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봐봐. 수출을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를 어느 정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대. 오케이? 알파로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1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 얘도 알파. 얘도 얼마? 얘도 알파. 그럼 생각해봐. 야, 어차피 우리는 무한대라는 녀석은 거기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다고 우리 저기다 적어놨잖아. 무한대다 플러스 마이너스 C를 해도 어차피 무한대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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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있어? 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알파면 너도 알파고 너도 알파야.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너희도 모두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은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쟤는? 생각해봐, 생각.
달라져. 얘는 같지. 얘는 같아. 왜냐면 알파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 수열 전체가 어딘가로 수렴한다는 얘기지. 이 n에다가 1, 2, 3, 4, 5, 6, 7, 8, 9 막 다 넣겠다는 얘기잖아. 얘는 다 넣어보면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뭐만 살펴보는 거지? 그 전체 중에 1 넣으면 2 넣으면 4니까 A2, A4, A6, A8 얘는 뭐만 살펴보겠다는 얘기야. 짝수항만 살펴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뭐가 됐든 수열 전체가 수렴하기 때문에 짝수가 됐든 홀수가 됐든 어딘가로 수렴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렴해.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얘는 별반 뭐. 근데 내가 얘를 다시 이렇게도 물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이라는 녀석이 알파로 수렴해.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이비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en은 알파로 수렴해.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던 얘기에 이거의 답은 이미 다 들어있어.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성민아 잘 생각해봐. 얘를 보고 다르지? 다르잖아. 얘는 진동이잖아, 그지? 진동이잖아. 전체로 보면 얘는 수렴 안 해. 전체로 보면 수렴 안 해. 근데 얘는 지금 난 뭐만 살펴보겠다는 얘기지? 짝수만 살펴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2, 4, 6, 80 이렇게 가니까? 그럼 짝수 번째만 살펴보면 얘 아니야, 얘. 짝수 번째는 다 뭐야? 1이지. 그치? 그래서 내가 수투를 공부할 때도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고. 전체가 수렴하면 당연히 그 녀석이 일부분을 뜯겨온 녀석은 수렴해. 전체가 어딘가로 전체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네가 갖고 있는 모든 항들이 모든 함수값들이 어떤 값 하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두 다 어떤 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중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그 중에 일부분만 뚝 띄워갖고도 그 일부분들도 요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것처럼 어떤 함수 또는 어떤 수열의 부분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진동이라는 녀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녀석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자, 요거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 두 녀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면 여기에 어떤 숫자 몇 개를 더하거나 어떤 숫자 몇 개를 빼도 그 녀석은 반드시 수렴해. 그지?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이 수렴하지만 부분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은 좀 넘겨볼까요? 그러면 좀 넘겨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봅시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자, 봅시다.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내가 조금 전에 너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함수의 극한은 실수 전체에서 살펴보는 거고 수열의 극한은 저 실수 중에 자연수인 녀석들만 똑똑똑똑 띄어갖고 와서 살펴보겠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내가 이 수학의 범주로 따져보면 함수의 극한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거 내부에 수열의 극한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 갖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면 수열의 극한이 갖는 기본적인 성질은 함수의 극한이 갖는 기본적인 성질 중에 다 가지고 오든지 일부만 갖고 오든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부분집합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뭐 있었지? 영철아,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뭐 있었지? 얘기해봐. 시원아. 수렴하는 두. 수렴하는 두 수. 제 리미트 좀 적을게. x가 어디로 무슨 값으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해. 즉 어떤 두 함수가 각각 뭐 할 때? 수렴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지? 수렴할 때. 그러면 첫 번째 성질 리미트 x를 어떤 값으로 보낼 때 c 곱하기 fx 우리가 얘를 실수배라고 부르지. 실수배. fx에다 어떤 상수 c를 곱해서 실수를 곱해서 곱하기니까 몇 배 한 거잖아. 그지? 실수배를 하면 이 녀석을 뭐 할 수 있다? 바깥쪽으로 끄집어내서 리미트 이렇게 하겠다. 맞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 어떤 함수 fx하고 어떤 함수 gx가 사칙 연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는 나중에 이렇게 성립하면 얘하고 얘가 수렴하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다? 리미트 그렇지. fx에 x가 무한대로 어디로 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 gx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 나누기일 때는 뭐만 조심하면 되지? 그치?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과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만 있다면 나눗셈에서도 뭐 한다? 성립한다. 이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었지. 맞지?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녀석이 쟤를 만족한지 저 총 5개잖아.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5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나 챙겨갈 것이냐를 살펴보면 돼. 그게 수열의 극한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녀석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녀석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보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2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잡고 이 녀석을 3 마이너스 n분의 2라고 한번 잡아보자고. 그럼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2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인 거니까 얘는 뭐가 되지? 얘는 3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2니까 3 빼기 0인 거니까 얼마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걸 텐데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보겠다는 이야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실수배가 성립되는지 보자고. 2 곱하기 an을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 2를 곱하는 거니까 4 더하기 n분의 2가 될 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4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2 곱하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불러도 얘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4야. 그러니까 실수배 성립해 안 성립해? 실수배 성립해. 오케이.
실수배는 성립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얘하고 얘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극한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얼마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5-n분의 1인 거잖아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니? 5잖아. 난 이 녀석이 리미트 an이랑 이거 n 무한대 생략하자 이제. 하면 얘하고 얘를 따로따로 더한 거랑 같은지 보고 싶어. 같아 달라. 오케이. 같아. 덧셈에 대해서 성립. 덧셈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뺄셈도 성립. 왜? 뺄셈은 어차피 덧셈으로 바꿔서 연산 가능한 녀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실수배 성립, 덧셈 뺄셈에 대해서 성립. 곱셈 가자 곱셈.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지?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6 n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2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한 요 녀석이 지금 곱해지면 이렇게 되는 건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6이네. 그 두 녀석은 얘랑 얘를 그냥 곱한 거랑 어때? 같아. 그럼 곱하기도 성립하네? 곱하기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누기도?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결론이잖아. 결론이잖아.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 100% 함수의 극한의 성질하고 일치하므로 우리는 그냥 함수의 극한의 연산을 하듯이 그냥 연산해 나가면 돼. 맞지?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 뭐야? 전제 조건이 수렴할 때잖아. 그럼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할 땐 그냥 갖다 썼단 말이지. 그럼 다시 질문. 미안아. 수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썼지? 수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봐봐. 아까 뭐 물어봤을 때도 그랬잖아. 봐봐. 우리는 지금 전제 조건이 수열 배웠다, 극한 배웠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합친다? 그러니까 새로 배울 건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얘네하고 얘네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잘 융합이 될 거고, 둘 중에 뭔가를 까먹었으면 어딘가에 버벅버벅 하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지? 근데 다행히도 뭔가 그 수열에 대한 심오한 어떤 부분을 갖고 오거나 극한에 대한 어떤 심오한 부분을 갖고 와서 융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두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녀석들을 갖고 와서 융합을 시키는 거니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 다시 떠올릴 수 있어. 그지? 뭐가 됐던 간에 얘네들은 수렴해야만 써먹을 수 있었잖아.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썼냐면 치환했었어. 치환했었잖아. 맞잖아. 이런 문제 있었잖아. 봐봐. 리미트 뭐 2 더하기 fx분의 gx 더하기 뭐 3 이런 녀석이 있었는데 얘가 4로 수렴한대. 근데 리미트 fx는 무한대로 간대 이렇게. 근데 내가 gx는 몰라. 근데 gx를 알든 모르든 어차피 리미트 fx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니까 얘네는 내가 극한의 성질을 해서 막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했었지? hx로 치환해서 리미트 h는 4로 수렴하고 fx는 무한대로 가니까 요 gx라는 녀석을 얘하고 얘로 표현해갖고 gx를 없애버렸잖아. 그 다음에 fx로 분모 문제를 나눠버리면 어차피 다 수렴할 건 수렴하고 남는 녀석들 가지고 계산했던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수렴하지 않으면 치환했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서 마찬가지야. 수열의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렴하지 않는 녀석이 있거나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석영아, 그럼 뭐 해야 돼? 치환하셔야 돼. 그지?
치환하셔야 돼.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 풀면서 얘기합시다. 자, 필수예제 2번 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필수예제 2번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다음 개념을 나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파트는 그래서 좀 수월해. 그냥 함수의 극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얼마래? 4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3이래. 근데 지금 an하고 bn이 모두 다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각각 찢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이렇게 하고 싶은 거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보자고. 내가 리미트 an을 알파, 리미트 bn을 베타라고 잡으면 결국 우리는 이 녀석을 간단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고, 곱하기 얘네 수렴하니까 곱하기 찢을 수 있어 없어? 찢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찢을 수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 베타는 4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덧셈이니까 찢은 다음에 얘가 지금 곱셈이잖아. an 곱하기 an이잖아. 그러면은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an인 거니까 얘가 그 알파의 제곱 아니야? 맞지? 얘는 리미트 베타 곱하기 리미트 베타니까 리미트 bn 곱하기 리미트 bn이니까 베타 곱하기 베타고. 그럼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집어넣고 연산하시면 되겠네. 그럼 답은 8이겠지?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봐. 뭐가 됐던 간에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찢어서 쓰려면 수렴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맞지? 근데 내가 얘를 찢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얘를 찢어서 쓰는, 즉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이 녀석은 내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식을 변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당초에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을 이렇게 바꿔서 쓴다고 해도 이렇게 써서 식을 바꿔서 쓴다고 해도 결국 얘가 얘인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리미트가 있는데, 리미트 4가 있는데 내가 얘를 리미트 2 곱하기 2 이렇게 쓴다고 해서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당초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이렇게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 이렇게 바꿔놓고 어차피 다 수렴하니까 이렇게 찢어서 쓰는 것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얘가 4, 얘가 3 이렇게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 왜? 어차피 얘네들이 둘 다 수렴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녀석에 만약에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어.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찢어쓸 수 있었어 없었어? 찢어쓸 수 없었지. 그러면 내가 그 녀석을 이렇게 식을 바꿨어. 이렇게 식을 바꿔주면 이만큼은 수렴한다는 거 알고 이만큼은 수렴한다는 거 알아.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때려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식 조작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수렴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이 리미트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찢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요 녀석을 우리가 식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필요한 녀석대로 바꿔서 주어진 정보를 그냥 바로 때려서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다. 됐지? 오케이.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개념을 좀 살펴볼까요? 자, 자, 이제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니? 극한값 계산해야 되겠지? 그지? 우리 함수의 극한 떠올려봐. 극한이 뭔지 배우고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썼던 거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에 대한 부정형 극한 계산했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다행스럽게 수열의 극한은 크게 두 가지만 주로 다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 두 가지만 주로 다룹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린 조금 전에 확인했어. 뭘 확인했었냐면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이제 떠올려 보자고.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했었지? 첫 번째. 오케이, 불러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그치? 분모 분자를 나눈 후 x값 대입했으면 되는 거지. 석영아, 넌 이거 기억하셔야 돼. 넌 이거까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네들은 이거 기억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약식 논술을 안 할 사람들은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약식 논술을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이걸로 문제 풀어야 돼. 약식 논술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고, 수투에서 얘가 나오면 나머지 부분들은 몰라도 되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몰라도 되고 밑에 걸 아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썼지?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영철아, 벌써부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민지야? 야, 너희 알잖아.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4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야. 이거 극한값 얼마야? 알잖아. 그잖아. 자. 분모와 분자의 뭘 비교해보지? 그렇지.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더 커.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다는 얘기지. 분모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면 무조건 뭐지? 그렇지. 0으로 수렴하는 거고, 분모하고 분자가 서로 같으면 저것처럼, 그렇지, 최고 장의 개수비로 정리가 되는 거고,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면, 그렇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녀석인 거지. 맞지?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는 이제 저렇게 문제를 풀었었으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그치? 근데 봐봐, 이 녀석이 그러면 만약에 분모 문제의 차수를 내가 비교하겠다는 얘기는 분자도 다항식, 분모도 다항식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만약에 이 저 무한대분 무한대꼴이 분모 문제에다가 다 무리식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아니야. 그냥 상수함에 대해서 완전 곱실 10꼴로 바꿔서. 무한대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지.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차피 분모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 차수가 굳이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루트 분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 분모 몇 차? 분자. 그치. 없어도 돼.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만 남겨서 비교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니까 최고차항이 아닌 녀석들은 싸그리 다 지워버려도 돼. 그치? 그러니까 굳이 유리화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결국 x분의 x가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유리화할 필요가 없다. 맞지? 근데 이제 얘가 0분의 0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져. 어떤 얘기냐면 원래 0분의 0꼴 이런 거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뭐 이런 식이 되면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내보면 사실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해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나 얘에서 얘 빼면 그지? 그냥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 여기 가까워진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나오면 우리가 뭐 했었지? 분모제 유리화 했었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녀석들은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기보다 0분의 0꼴 같은 형태니까 우리가 유리화를 했었던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거의 대부분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정리를 해보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만 남기면 돼. 이거 남겨서 그 녀석들을 가지고만 연산하시면 돼. 그치? 자, 문제를 한번 좀 볼까나? 필수예제 3번 쪽으로 넘어가면 있어요. 필수예제 3번 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볼까나? 자, 필수예제 3번 봐봐. 1번 몇 차? 분자 분모 다 3차? 그러니까 얘는 애당초에 1차하고 상수항 싹 다 지워버리고 뭐만 남겨서 보는 거야? n세제곱분의 2n 세제곱만 남겨서 보는 거야? 그러면 n세제곱 그냥 약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2번은 분모의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n이고 분자의 최고차항은 n세제곱이잖아. 그러면 걔만 남기면 마이너스 n분의 n세제곱이잖아. 그럼 n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이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3번은 분자에는 누구만 남고 분자에는 5n만 남고 분모는 n제곱만 남는 거잖아. 그럼 n은 약분하면 n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그래요. 4번은요? 4번은 분모의 제일 차수가 높은 게 누구야? 혹시 루트 n제곱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날려버리고 루트 n도 날려버려. 그러면 루트 n제곱분의 n인 거니까 결국 얘가 n이 양수잖아. n이 양수니까 그냥 n제곱은 n으로 나오면 되지. 결국 n분의 n이잖아. 얼마지?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루트가 나온다고 해서 유리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너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때문에 루트가 나오면 자꾸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 잡혀 있단 말이지. 그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 거지.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결국 우리가 실제로 유리화를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없잖아. 뭐 이용해서 풀었었지? 그치? 무한대 성질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 그죠? 자, 4번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4번에 보면 4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죠? 자,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가고 n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거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들의 약간의 그 폐이긴 한데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나한테 배운 아이들 내가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한단 말이지. 분수식이 나왔잖아. 뭐 해야 되지? 분분수.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 매년 있어. 이거 매년 이거를
선생님, 참.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지가 짬밥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죠. 0으로 수렴하고요. 0으로 수렴하고요. 0으로 수렴하고요. 0으로 수렴하고 다 0으로 수렴해요. 맞지? 다 0으로 수렴하잖아. n은 무한대로 보내면 얘네 다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인 거니까 0을 아무리 더해봐야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죠 뭐. 미안합니다. 분문서 하는 게 아니죠 얘는. 내가 1학년 때부터 계속 너희한테 얘기하잖아. 야, 분수식이 나왔잖아. 부분수 해야지. 계속 이런단 말이지. 시원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쪼개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실제 0이야? 실제 0은 아니지. 얘는 0 플러스라는 뭐지? 얘 무한소야. 실제 0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지금 몇 개야? 아니지. n이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꼴이냐면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야. 얘는 부정형이야, 부정형. 얘는 부정형이니까 얘를 가지고 0이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연산하셔야 돼? 우리 오늘 이제 요거 배웠잖아. 얘가 시그마 K잖아. 시그마 K니까 얘가 얼마야? 2분의 N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를 해보면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뭘 날려버리고 너 날려버리고 약분 때려버리면 얼마?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밑에 있는 것도 봅시다. 2번 4-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1 마이너스 4분의 1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가서 n까지 더한 녀석이래. 이렇게 얘 얼마지? 2분의 1. 근데 사실 뭐 우린 요 녀석을 갖고 일반항을 찾아서 곱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얘가 지금 얼마야? n분의 n-1이지. 그럼 실제 여기다가 내가 지금 뭘 넣겠다는 얘기지? 2부터 무한대까지 집어넣어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내가 2부터 쭉 집어넣어 보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4분의 3 n분의 n-1이 될 거고, 우리가 수열을 오늘 복습한 이유지, 그죠? 요거를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바꿔갖고 걔네끼리 이렇게 해갖고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 지금 시점에서는 수열이 나왔으니까 일반항을 찾아서 일반항 같다고 연산하셔야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얼마가 남아? n분의 1이 남아. 걔를 제곱했어. n제곱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쟤랑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치?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얘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안 어렵지, 오늘 내용? 왜? 한번 뜸을 들였는데? 미연아, 오늘 내용 괜찮지? 서경이는? 뭐라고? 괜찮다고? 대답이 없는데? 어렵니? 어려우면 안 되는데? 용철이는? 괜찮아? 너 여기 왜 이러냐?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니까. 운동하다. 무슨 운동하는데? 운동. 아, 검도? 그래서 검다대 거기 잘못해서 맞은 거야? 상대방 선수가. 시합도 나가고 그래? 응?
선생님 그 대학교 입학할 때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장에서 그 교수님이 쓰잘데기 없는 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 학교 오면 가장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검도부가 있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저는 검도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검도를 동아리에 들어가서 검도를 배워볼 생각이다 이랬더니 교수가 그 검도를 배워서 절 때리실 건 아니죠 이러는 거야. 교수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했다니까. 얘가 날 떨어뜨리려고 그냥 어차피 우리 학교에 안 붙일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물어보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 다행히 붙긴 했지만 선생님 어릴 때부터 검도를 배워보는 게 희망이었는데 그거였는데 꿈이었는데. 재밌어요. 사람 때릴 수 있어. 영철아 조심해. 조심해. 문제 별로 안 어렵지? 문제를 좀 적어둘까? 자, 미정계수의 결정. 잘 풀리고 있는 거지? 네. 네. 오케이, 우리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지 5번 미정계수의 결정. 수열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긴 하지만 함수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저 녀석이 지금 분모 문제에다가 내가 무한대를 넣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려면 두 가지 경우지.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서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하거나 분모의 차수가 더 커서 0으로 수렴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봤더니 얘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야.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지 않고 서로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얘가 1차니까 얘가 1차가 되려면 A는 얼마? 0. 오케이. 그럼 이제 차수가 서로 같아졌네? 차수가 서로 같아졌으니까 너 날려버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n은 약분하면 3분의 b가 2인 거니까 b는 얼마다? 6이다. 이 두 녀석을 더하면 얼마? 이거 6.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자, 지금 몇 시냐 지금? 여기 강의실 C가 없네. 52분이요. 52분? 그럼 빨리 풀어야 되겠네.
보자. 다시. 수연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어떻게 풀었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 왜 책을 봐? 아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유리였나? 아닌데 뭐지? 얘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 두 가지 나눠서 무리식이 있을 때하고 무리식이 없이 그냥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렇게 빠져 있을 때하고. 그럼 어떻게 썼지? 어떻게 썼지? 뭐야? 유리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뭐 하고? 유리하는 거. 오케이. 얘도 무조건 다 유리화하는 건 아니었잖아, 그지? 무조건 다 유리화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녀석들만 유리화를 했었지. 그럼 무리식이 없는 경우에는 너희 잘 생각해봐야 돼. 봐봐. 어차피 쟤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x에서 x의 제곱을 뺐다고 생각해봐. 그럼 x에서 x의 제곱을 뺐다고 생각하면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녀석하고 이렇게 되는 녀석에서, 그치? x를 무한대로 보내볼 거 아니야? 그럼 누구에서 얘에서 얘를 빼는 거지? 그 차이가 어떻게 되지? 그치? 그 차이가 왜 고민해? 어차피 그 차이가 마이너스 x 더하기 x, 얘가 이 녀석의 차이야.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얘에서 얘를 빼면 차수가 더 큰 녀석이, 그러니까 우리 함수의 특징이잖아. 차수가 크면 더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고 이 참수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 범위에서는 절대로 다시 만나지 않는다. 왜? 얘가 더 빨리 변하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가 더해지는 속도보다 얘가 빼지는 속도가 훨씬 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자꾸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이제 걔를 갖고 결론을 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결국 차수가 제일 큰 녀석 따라가면 돼. 맞잖아. 차수가 제일 큰 녀석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차수가 제일 큰 녀석을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있었으면 최고차항으로 뭐해? 최고차항으로 묶어내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녀석을 만들어 문제 풀었지. 조금 전처럼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있었어. 그럼 얘를 내가 뭘로 묶어내냐면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왜 0이야 이거. 상수. 얘가 이렇게 가버리지. 그럼 무한대 곱하기 상수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이렇게 정리가 됐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최고차항으로 묶어낸 다음에 0 곱하기 상수꼴로, 아니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었던 게 요 녀석의 문제고 무리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하는 건 아니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루트 4n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녀석이 있다고 쳐보자고. 얘 몇 차? 얘는 2분의 1차. 누가 더 크지? 더 크지? 그럴 때는 유리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누구 따라가는 거야? 얘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두 무리식이나 어떤 두 다항식이나 뭐가 됐던 간에 어떤 두 식이 여기 있는 이 두 식이 차수가 서로 달라. 앞에 있는 녀석의 차수가 더 커. 그럼 앞에 있는 녀석 따라가고 뒤에 있는 녀석의 차수가 더 커. 뒤에 있는 녀석 따라가고. 그 이제 문제는 얘네 둘이 차수가 서로 어땠을 때? 같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또 다항식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니? 이렇게 되면
이제 얘까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쟤도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x에 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차수하고 개수를 비교해서 차수가 크거나 개수가 크면 그냥 그 녀석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무리식이 존재할 때도 보자고. 무리식이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녀석이 있었던 거야. 아이고. 이런 녀석이 있었던 거지, 이런 녀석. 그러면 얘 몇 차? 얘 몇 차? 1차. 근데 문제는 1차 날려버려도 누가 남아서? 이쪽에 2분의 1차가 남아버리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녀석의 차수랑 이 녀석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를 우리가 동차의 무리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차의 무리식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유리화하는 게 맞아. 그지? 동차의 무리식일 때는 유리화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극한을 다 배웠고 극한에서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의 3을 빼서 얘를 1로 만든 다음에 얘를 n 플러스 1로 끄집어낸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거 있어 없어? 없어. 얘 3 날려서 얘를 마이너스 n으로 끄집어낸다고 해서 문제 될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계산하니까 얼마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극한의 계산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첫 번째는 최고차항으로 묶어낸다. 이런 녀석이 나왔을 때 최고차항으로 묶어낸다. 그지? 근데 이것처럼 동차의 무리식이 나오면 뭐 한다?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다. 근데 유리화를 하기 싫으면 뭐 할 수 있다? 무한대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뭐를 상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끄집어내면 되겠다. 안타깝게도 함수의 극한할 때 다 해줬던 내용이에요. 지금 석영이가 진짜? 이런 표현을 짓고 있는데 시원이가 알고 있었잖아. 그 내용을 무한대를 끄집어내는 걸. 그잖아요? 다 해줬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봐봐. 1번 봐봐. 1번. 필수 예제 6-1번. 얘는 원래 뭐 해야 되지? 해야 되지.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최고차항을 봤더니 둘 다 NN이야, NN. 그치? 그러면 3 날려버리고 루트 n에서 루트 n 빼겠다는 얘기잖아. 얼마? 0. 3번 봐봐, 3번. 3번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누구 차수가 크지? 그럼 뒤에 있는 녀석 따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얘는 0분의 0꼴인 거야. 0분의 0꼴이니까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유리화 하셔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2번은 유리화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지? 벌써 애들 끝났나 보다. 잠깐만. 끝날 시간이 돼. 애들 다 갔어요? 네. 애들 할 건 다 열심히 했나요? 네. 네. 얘네도 지금 몇 시? 끝날 때가 된 건가 봐. 오. 우리 필수제 2개만 더 빨리 풀고 끝내자. 근데 나만 풀면 되잖아. 봐봐. 필수제 7번 봐봐. 필수제 7번. 필수제 7번을 보면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얘가 지금 얼마래? 얘가 3이래, 얘가 3. 나 요거 뒤쪽에 4분의 a제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꺼내도 되지. 여기다가 4분의 a제곱 더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영향 변한 거 없잖아. 얘는 날려버리면 얘를 뭘로 꺼낼 수 있지? 얘가 얼마란 얘기야? a는 오케이.
자, 필수 예제 8번. 수열 AN이라고 나왔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걔가 얼마? 걔가 3일 때 리미트 an 물어봤어요. 여기서 지금 리미트 an이 수렴하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치워내야 돼. 리미트 an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 하셔야 돼? bn으로 치환. 그럼 an 더하기 5라는 녀석이 이 an, bn에 덕이 bn이 될 거고 얘 넘기고 얘 넘겨서 an으로 묶으면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an이라는 녀석은 1-2bn분의 bn-5가 될 거고 우리는 뭔지 몰라도 bn은 3이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이 5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거든? 대소관계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니? 극한에서 대소관계 뭐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 그래, 샌드위치 정리. 그거 하나만 딱 더 배우면 수열의 극한 끝이야. 알았지? 자, 끝이고 오늘 숙제는 27페이지까지 해서 그 샌드위치 정리 빼고는 다 풀어갖고 오시면 돼. 27페이지까지. 오케이? 27페이지까지 해갖고 그 대소관계 빼고는 다 아마 2문제가 있었을 거야. 거기까지 빼고 다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